최명길과 김한길은 한국 사회에서 누구나 아는 얼굴이지만 그들의 유명세 뒤에는 웃픈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최명길은 여전히 아름다움으로 많은 이들의 찬사를 받고 있지만 그녀의 미모는 과거에 비하면 이미 조금 식어버린 느낌도 있습니다. 한때는 김태희와 견줄 만큼 눈부셨지만 그 당시 삼풍백화점 광고 모델로 등장했던 그 모습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저 아련한 추억으로 남겨졌습니다. 그녀의 세련된 외모 덕분에 상류층의 사모님이나 고귀한 왕비 역할을 자주 맡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당시 1995년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시점에서 소설가 김한길과 결혼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많은 남성 팬들이 눈물을 흘리며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고 전해집니다. 결국 그들의 결혼은 김한길의 이혼 경력과 9살의 나이 차이를 고려할 때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이후 이 두 사람의 결혼은 끊임없는 소문과 루머의 대상이 되었으며 최근에는 그들이 겪고 있는 고난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들려옵니다. 30년 가까이 함께 살아온 최명길과 김한길이 어떤 소문에 시달렸을지 이제는 사람들의 궁금증을 자아내기까지 했죠. 최근 최명길은 드라마에서 완전히 새로운 면모를 선보이며 시청자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그녀의 연기는 단순한 멜로를 넘어 2023년 연기대상은 최명길이 차지할 것이라는 평가까지 받을 정도로 눈에 띄었죠. 그녀의 세련된 외모와 연기력은 과거 전인화와 비교해도 더 이상 숨지지 않는 호평을 받으며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한 듯 보였습니다. 최명길은 1981년 MBC 13기 공채 탤런트로 연예계에 입문, 1983년에는 신인상을 거머쥐며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1984년 MBC 조선왕조 500년 시리즈의 설중매에서 정현왕후 역할로 스타덤에 올랐고 이후 남자의 계절, 도시의 얼굴 등에서 주연을 맡으며 1980년대 MBC의 대표적인 여자 탤런트로 자리 잡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1987년 영화 안개기둥에서 주연을 맡아 준수한 흥행 성과를 거두며 대종상 여우주연상도 수상했으며 1988년에는 한중록에서 해경 홍시 역할을 맡아 후배 최수종과 함께 호흡을 맞추기도 했습니다. 1989년 드라마 파문에서도 뛰어난 연기를 선보였고 1990년대에도 꾸준한 인기를 자랑하며 브라운관과 스크린을 넘나들며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1995년에 결혼 발표를 했을 때 그 소식은 마치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린 대폭발처럼 모든 언론을 장식했습니다. 최명길은 당시 대한민국에서 미혼의 톱스타로서 누구나 알 정도로 화려한 존재였고 그와 비교되는 김한길은 상대적으로 연예계 활동이 적은 인물로 이혼 경력까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결합은 큰 논란과 화제를 일으켰습니다. 김한길은 최명길과 결혼하기 전 소설가 이어령의 딸인 이민아 변호사와 결혼했으나 5년 만에 이혼한 후 한국으로 돌아와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연예계의 자리를 잡으려 했습니다. 라디오 진행 중 만난 최명길에게 김한길은 바로 운명의 상대라 느꼈고 그녀를 초대 손님으로 불러 연애의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김한길은 처음부터 결혼에 관한 질문을 거침없이 던졌습니다. 그 질문은 다소 무례할 수도 있었으나 그의 진지한 태도에 최명길은 점차 마음을 열어갔습니다. 김한길이 결혼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아버지의 장례식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 장례식에 최명길이 찾아와 부의금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이었죠. 짧은 만남이었지만 그녀의 진심에 감동한 김한길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적극적으로 그녀를 구애했습니다. 최명길의 어머니 역시 김한길을 좋게 보았고 그렇게 1995년 그들의 결혼 발표는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당시 이혼은 지금처럼 흔한 일이 아니었고 이혼 경험이 있는 남성과 톱스타의 결혼은 그 자체로 대단한 이슈였습니다. 게다가 9살이라는 나이 차이가 또 다른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지금은 띠동갑 이상의 나이 차이도 큰 이슈가 되지 않지만 1995년 당시에는 9살 차이가 꽤 놀라운 일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명길과 김한길의 사랑은 결국 결혼으로 이어졌고 그들의 결혼식은 많은 이들의 축복을 받으며 특별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이들의 사랑 이야기를 아는 사람들은 이 결혼이 진정한 사랑의 결실이라고 믿었고
그들의 행복한 결혼식은 더욱 의미 있게 여겨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절친인 황신혜는 두 사람의 비밀 연애 시절 데이트를 도왔을 뿐만 아니라 결혼 후에는 웨딩카를 운전하며 그들의 사랑을 응원했다고 전해집니다. 황신혜는 그들과의 만남을 떠올리며 서로 얼굴이 잘 알려져 있어 데이트도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많이 도와줬죠 라고 밝혔습니다. 그 후에도 황신혜는 최명길과 김한길의 사랑을 이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그들의 결혼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는 동안 믿기 어려운 소문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시간이 지나면 이 소문도 자연스럽게 사그라질 것이라 생각했지만 예상과 달리 그 소문은 오랫동안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그 소문은 바로 김한길이 최명길을 때린다는 황당한 내용이었습니다. 최명길은 처음 이 루머를 접했을 때 너무 웃겨서 혼자 깔깔대며 웃었고 남편에게도 그 소문을 보여주며 함께 웃었다고 말했습니다. 김한길 역시 내가 그녀를 때린 게 아니라며 유머로 그 소문을 부인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런 불쾌한 소문에 대해 웃음으로 넘기며 평온한 일상을 유지하려 했지만 그 루머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또 다른 소문에 휘말렸습니다. 바로 김한길이 세상을 떠났다는 루머였습니다. 김한길은 폐암 사기 판정을 받았고 이는 마치 사망 선고와 같은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2018년에는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기도 했고 2019년에는 그의 건강 상태가 심각하다는 보도들이 이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김한길의 사망 소식을 접하며 세상을 떠났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이 소문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김한길은 이후 방송에 출연해 투병 생활을 이야기하며 소문을 풀어놓았습니다. 그는 지금은 폐 한쪽이 없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숨이 차죠. 7개월 전만 해도 숨이 차올라 걸을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어요라며 투병의 고통을 전했습니다. 또한 최명길과 두 아들이 자신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다고 밝히며 아내에 대한 고마움을 드러냈습니다. 김한길은 의식불명 상태에서 아내가 병원에서 함께 지내며 옆에서 돌봐줬다며 힘든 시간 동안 아내가 자신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동안 그의 투병 소식에 많은 이들이 걱정을 표했지만 김한길은 최근 두 아들과 함께 리마인드 웨딩을 올리며 건강 회복과 근황을 과시하며 팬들을 안심시켰습니다. 한편 김한길의 전 부인인 이민아는 문화부 장관 이어령 교수의 딸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는 3번의 결혼과 2차례의 이혼을 겪었고 김한길과의 사이에서 낳은 첫째 아들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둘째 아들은 자폐 판정을 받았고 이민아는 실명 위기를 겪기도 했습니다. 그 후 갑상선암과 위암에 시달리다 결국 5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2022년 2월 26일 이어령 교수는 별세했습니다. 마지막까지 딸 이민아를 걱정하며 미나를 만날 생각에 내가 간다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어령 교수에게 가장 아픈 존재는 아마도 이민나 목사였을 것입니다. 고인은 딸이 세상을 떠난 주기를 보름가량 앞두고 별세했습니다. 생전에 다소 냉정하게 대했던 딸에게 하늘나라에서라도 아버지의 정을 전하려는 마음이었을 것이라는 탄식이 나왔습니다. 이민나는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하고 그래서도 뛰어난 재능을 보였던 인물로 이화여자대학교를 졸업한 후 영어영문학과를 3년 만에 조기 졸업할 정도로 우수한 학생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잘 따르며 착한 딸로 자랐지만 대학을 졸업한 후 그녀는 처음으로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게 됩니다. 바로 김한길이라는 남자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김한길은 당시 소설가로 막 데뷔한 시기였고 두 사람의 결혼은 이어령 교수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졌습니다. 이민아는 나중에 이를 자신의 첫 번째 선택이었다고 회상했습니다. 결혼 후 22살의 나이에 미국으로 유학을 떠난 이민아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생활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작은 방에서 살았고 유학생 신분으로 취업이 금지되어 있었기에 생계를 위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해야 했습니다. 이민아는 밤에는 주유소에서 일하고 낮에는 햄버거 가게에서 일하며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쓴 결혼이었기에 도움을 청할 수 없었고
결국 결혼 5년 만에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한때 두 사람은 젊은 부부의 성공 사례로 꼽히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각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이민아는 로스쿨을 졸업하고 로스앤젤레스 지역 검사가 되었으며 이후 변호사로서 활발히 활동했습니다. 김한길은 기자로 시작해 신문사 지사장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서로의 일에만 집중하다 보니 중요한 것을 놓친 채로 관계는 소원해졌습니다. 훗날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을 회고하며 작은 기쁨과 값싼 행복을 무시한 대가라고 말했습니다. 이민아는 한 인터뷰에서 김한길에 대해 내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 유진이를 함께 낳았고 정말 좋은 아버지였다. 유진이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아버지로서 최선을 다한 사람이라고 회상했습니다. 또한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 사랑이 식었는데 억지로 사는 것은 위선이라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침마당 김재원 이제야 밝힌 놀라운 진실. 그동안 왜 숨겼어? 아침마당은 대한민국에서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대표적인 아침 프로그램 중 하나로 그 이름만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의 일상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방송입니다. 그러나 오늘 전할 소식은 그토록 많은 사랑을 받아온 김재원 아나운서의 갑작스러운 하차와 그 이면에 숨겨진 진실입니다. 김재원 아나운서가 단순히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프로그램을 떠난 것일까요? 그가 결단을 내리기까지의 과정은 결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그에게 단순한 방송 이상의 의미였고 그를 사랑해준 시청자들 덕분에 큰 인기를 누린 자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느 순간 자신이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는 사실을 절실히 느꼈다고 고백합니다. 표면적으로는 가족과의 시간을 원했던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훨씬 더 복잡하고 깊은 사연이 숨어 있었습니다. 김재원 아나운서는 어린 시절 어머니를 잃은 충격적인 경험으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어머니는 미용실 화재로 큰 충격을 받은 뒤 암투병을 시작했고 결국 김재원이 중학교 1학년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담석증으로 진단되었으나 수술 후에야 간암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실 줄은 전혀 몰랐고 그녀 없는 삶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김재원은 깊은 방황의 시기를 겪었습니다. 그 이후 아버지와 함께한 세월은 그에게 또 다른 상처였지만 동시에 깊은 사랑을 가르쳐주기도 했습니다. 친구들이 부모님 이야기를 할 때마다 엄마는 없어요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김재원은 그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아프고 공허했다고 회상합니다. 어머니를 떠나보낸 후 아버지와의 시간은 고단한 시간이었지만 그 속에서 그는 아버지의 진심 어린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도마를 두드리며 계란말이를 만들던 아버지의 모습은 서툴러도 김재원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따뜻한 기억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가정에 경제적 어려움이 찾아왔지만 김재원은 이를 딛고 열심히 공부하며 미국 유학을 떠났습니다. 29살 그는 아버지가 중풍으로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병상에서 아버지의 눈물 어린 모습을 보며 그는 KBS 아나운서 모집 공고를 발견했습니다. 아내는 그가 도전을 시작할 수 있도록 입사 지원서를 직접 가져왔고 이를 계기로 김재원은 본격적으로 아나운서 시험 준비에 나섰습니다. 병원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그를 응원했고 합격 소식이 전해지자 아버지는 말을 할 수 없었지만 그 눈빛으로 기쁨을 전해주었습니다. 1994년 아버지가 쓰러진 이후 그는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고 6년 동안 병상에 누워 계셨습니다. 아버지가 유일하게 즐긴 일은 아들이 출연하는 TV 프로그램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김재원은 비로소 아버지와 진지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비록 눈빛으로만 소통했지만 그들은 서로의 건강을 걱정하고 사랑을 나누며 진심을 표현했습니다. 그때 마음을 더 일찍 나누지 못한 아쉬움이 그의 마음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김재원 아나운서가 불과 2달 만에 KBS 아나운서 시험에 합격한 것은 단순한 개인의 성취가 아니라 그의 아버지에 대한 깊은 헌신이 이루어낸 결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계에서 성공을 거둔 그는 여전히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갈증을 느꼈습니다. 방송에 바쁜 나날을 보내며 그는 자신이 가족과 보낸 시간이
너무 적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부족한 시간을 되돌리고 싶었던 김재원은 이제 아내와 아들과 더 많은 추억을 만들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침마당은 한국 아침 방송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그저 하나의 TV 프로그램을 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과 감동, 희망을 전달하는 국민적인 프로그램입니다. 그 중심에서 김재원 아나운서는 언제나 함께하며 우리와 기쁨과 슬픔을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 프로그램을 빛낸 유일한 주인공은 아니었습니다. 아침마당은 그동안 수많은 스타들을 배출해온 프로그램으로 이들이 전한 감동적인 이야기와 따뜻한 순간들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게 새겨져 있습니다. 아침마당은 유명인들의 무대가 아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특별한 무대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수년 동안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며 그들의 삶에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 온 중요한 방송이었습니다. 때로는 어르신들의 삶을 조명하고 또 다른 순간에는 무명 가수들이 숨겨진 재능을 발휘할 기회를 얻어 그들의 인생을 바꿀 기회를 얻었습니다. 가수 송혜는 아침마당을 통해 국민 MC 자리를 잡았고 조용필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대중과의 친근감을 나누며 더욱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또한 이상벽, 이상호와 같은 여러 스타들도 아침마당에서 성장에 많은 사랑을 받으며 대표적인 인물로 떠오른 사례들입니다. 더 나아가 아침마당은 재능 있는 무명의 연예인들에게도 빛을 발할 기회를 제공한 장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트로트 스타 이명웅은 아침마당에 출연하면서 대중의 사랑을 본격적으로 받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그의 인생은 새롭게 펼쳐졌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무대는 단순히 TV 속 작은 공간이 아니라 사람들의 꿈이 현실로 바뀌는 마법 같은 순간을 만들어낸 특별한 장소였던 것입니다. 이명웅은 아침마당의 도전 꿈의 무대에서 처음으로 대중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며 눈도장을 찍었습니다. 그곳에서 보여준 진지하고 진정성 있는 무대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그의 인생을 바꾼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침마당이 없었다면 오늘날 이명웅은 조금 더 늦게 대중에게 알려졌을지도 모릅니다. 또 다른 성공적인 사례로는 트로트 스타 장윤정을 들 수 있습니다. 장윤정은 아침마당을 통해 대중에게 친숙한 이미지를 쌓았고 이후 트로트 열풍을 주도하며 국민 가수로 자리 잡았습니다. 장윤정은 당시 무명 가수였지만 아침마당은 그녀에게 자신의 재능을 빛낼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얻은 대중적인 인지도는 오늘날 그녀가 트로트의 여왕으로 자리 잡는 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침마당을 통해 인기를 얻은 인물들은 연예인들만이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감동적인 이야기들도 함께 전해지며 많은 이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박현빈, 홍진영과 같은 트로트 스타들도 이 무대를 통해 사랑을 받으며 그들의 커리어를 쌓아갔습니다. 그들은 아침마당을 통해 대중에게 더 친숙하게 다가갔고 그 사랑이 바로 그들의 성공적인 커리어를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되었습니다. 최근 아침마당은 슈퍼스타들이 출연하여 중장년층에게 친근한 이미지를 보여주며 프로그램의 영향력을 더욱 확장해가고 있습니다. 특히 9년 만에 돌아온 영화 베테랑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개봉되는 유일한 신작 한국 영화로 큰 기대를 모은 작품입니다. 이미 인기 유튜브 예능 핑계고 출연하며 다양한 이야기를 전했던 황정민과 정혜인이 이번에는 특이하게도 TV 아침 프로그램에 출연했습니다. 아침마당은 주로 중장년층이 시청하는 프로그램으로 이른 아침 생방송의 특성상 화제성을 확보하기 위한 효과적인 선택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할리우드 배우 리처드 기어와 국민 MC 유재석이 출연해 시청자들을 놀라게 한 적도 있었지만 이는 정말 드문 경우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더 넓은 시청자층을 확보하려는 전략과 기존의 틀을 깨는 시도가 맞물리면서 관객들은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이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작품이 다양한 연령대와 가족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관객층을 끌어들이기 위한 홍보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중장년층에게 이 영화를 알리기 위해 아침마당에 출연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황정민은 쿨 FM 박명수의 라디오쇼에서 부모님이 아침마당을 좋아하신다며 어르신들이 많이 보시지 않냐는 질문에 영화 홍보를 위해 가지만 부모님께 효도하려고 간다고 전했습니다. 정혜인 역시
선배님을 따라간 것이지만 부모님과 주변 어른들이 아침마당을 좋아하기 때문에 출연하게 되어 영광이라고 솔직한 마음을 밝혔습니다. 이처럼 아침마당은 단순한 방송 프로그램이 아닌 무명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스타로 성장할 수 있는 특별한 무대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아침마당에서 보여준 열정과 노력은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결국 그들을 스타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아침마당은 또 다른 슈퍼스타들을 배출하며 대한민국 아침 방송을 빛내는 중요한 역할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조영남 최근의 충격적인 발표. 윤여정마저 논란 유서 내용. 조영남이 최근 전처 윤여정에 대한 그리움을 털어놓으며 큰 화제를 모은 가운데 연락이 끊긴 자녀들에게 어떻게 100억 원대의 재산을 상속할지에 관한 유서 내용을 공개해 또 한 번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이윤정과 수십 년간 왕래가 없었던 조영남은 최근 윤여정과의 통화가 소원이라고 털어놓으며 자녀들과 연락을 끊고 지낸 것에 대해 후회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후회하는 딱 하나 있다. 왜 아이들을 생각하지 않았는지, 그때 왜 그랬는지 전혀 이해가 안 된다며 후회를 반복했습니다. 조영남은 이혼 후 자녀들에게 연락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고개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이혼 후 쫓겨난 일에 대해 언급하며 길에게 연락했더니 괜찮다. 너도 이혼해라고 하더라. 그래서 정말로 이혼하고 돌아왔다고 말하며 그 후 그들과 함께 작업한 화개장터의 비하인드를 공개했습니다. 윤여정은 이혼 후 그동안 침묵을 지켜왔지만 조영남은 자서전과 다양한 매체를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꾸준히 공개해왔습니다. 두 사람은 미국에서 결혼 생활을 하다가 관계가 악화되었고 조영남의 두 번의 외도로 부부관계가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여전히 윤여정에게 큰 미안함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조영남은 유산에 대해 처음에는 내 옆에 있는 여자에게 재산의 절반을 주겠다고 썼다가 바꿨다고 고백하며 현재는 자식들에게 재산의 3분의 1을 나머지 3분의 1은 옆에 있는 여자에게 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영남의 여성 편력에 대한 일화도 이어집니다. 배우 양택조는 가족과 함께 KBS에 갔다가 대본을 받으러 들어갔고 그곳에서 조영남이 여성 팬 30여 명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놀랐다고 전했습니다. 그때 양택조의 아내를 소개하며 조영남은 양조 형수님과 몇 년을 함께 살았냐고 묻더니 양택조가 한 35년 정도라고 답하자 어떻게 한 여자와 35년이나 살 수 있냐고 말해 양택조의 아내를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양택조의 아내는 그 후 불쾌함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또한 한 중년의 여성 아나운서가 조영남의 책을 읽고 감동을 받았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그녀는 조영남에게 전화를 걸어 책을 너무 감동적으로 읽었다고 전했지만 처음에는 조영남이 그녀를 군지 잘랐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후 여자가 나서라고 하자 관심을 보이며 리 언제 만날까라고 하며 자신의 그림 전시에 초대했으나 그는 그를 보고 아일 거라 생각했다고 전해집니다. 마지막으로 한 젊은 성 아나운서가 조영남의 인터뷰를 위해 그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처음 만난 사람들에게 마치 오랜 이웃처럼 행동하는 조영남을 보고 잘생기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여자가 많을까라는 의문을 품었다고 전했습니다. 방송국에서 몇 번 만나 인사를 나눴지만 조영남은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성을 좋아하던 조영남은 윤여정과 결혼할 때 처음에 비밀 약속을 지르고 나서 미국 시카고로 떠나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시카고는 한인이 많이 사는 곳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한인들이 약 1000명이나 모였을 정도로 두 사람의 만남은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미국으로 떠날 때 많은 준비를 하지 못해 생활이 넉넉하지 않았던 탓에 현지 한인들이 잘 살라는 의미로 여러 물건들을 마련해 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조영남은 예전부터 유명한 바람둥이로 알려져 있었고 결혼 후에도 그런 습관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그는 돈도 제대로 벌지 못해 쌀독이 비어있던 날이 더 많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여정은 생활에 헌신적이었고 미국에서 두부를 구하기 어려운 시절에도 두부를 좋아하는 조영남을 위해 직접 콩을 갈아 두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결혼을 반대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윤여정의 절친이자 가까운 친구인 김수현 작가였습니다. 전해집니다. 윤여정은 결혼을 위해 미국으로 떠나기 전날까지도 김수현 작가에게
조영남 씨는 내게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 너는 너무 맑은데 그와는 맞지 않는 것 같아. 내일 떠나지 말고 결혼하지 않는 게 좋겠어. 라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나중에 김수현 작가의 가사로 쓰였고 조영남이 곡을 붙여 1991년에 발표한 지금이라는 노래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조영남은 여성만을 편애하는 성향으로 인해 윤여정과 일찍 이혼하게 되었고 두 사람은 이혼에 대해 서로 다른 태도를 보였습니다. 윤여정은 침묵을 지켰지만 조영남은 언론에 이야기를 해왔으며 그 후 여러 매체에서 윤여정을 급하게 언급했습니다. 또한 스타 다큐마이에 출연해서 결혼 생활에 대해 이야기하며 몇 년을 함께 살다 헤어졌다. 그동안 잘 지냈고 그자도 잘 지내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조영남은 윤여정이 이혼 후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것에 대해 그 덕분에 내가 잘 됐다고 주장하며 자신이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방송에서 이혼 이야기를 언급하며 윤여정이 그렇게 내쫓고 나는 혼자 잘 살려고 한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한편 윤여정은 인터뷰에서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고 자신이 관련된 질문에만 답변을 했습니다. 기자들이 윤여정을 인터뷰할 때 관련 질문을 하더라도 그녀는 그 사람이 또 무슨 말을 했나요? 라고 묻기만 할 뿐 스스로 이야기를 꺼낼 의향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의 삶의 방식은 상당히 다릅니다. 조영남은 이혼 후에도 여러 여성들과 만남을 이어갔지만 윤여정은 이혼 이후 스캔들이 전혀 없었고 MBC 학도사 출연에서 처음으로 이혼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에도 질문에 대한 대답만 했으며 스스로 새로운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방어적인 태도를 보인 이유는 아이들을 직접 키우는 엄마로서 조심스러워서였다고 합니다.